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거론된 인물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침 대변인님 앞으로 지지율 혹은 국회 상황에 또 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유심히 보는 제가 표정을 봤는데 어제 당내 고문이 정치 원로께서는 이 비상이 아닌 상황을 비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언론에 여러 차례 거론되시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당 상황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절차상으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이 이 당위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어떤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잘 타진을 해서 정말 당과 정부를 위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칼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한 언론의 칼럼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그 칼럼 읽어보시고 어떤 네.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게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네. 읽을 때마다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네. 좀 이제 와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네. 서운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대변인이라는 직함상으로는 부적절했지만 그런 쓴소리 안에 담겨있는 충정을 읽어야 하고 그런 쓴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당정을 위해서 어떤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칼럼이 대변인님한테 조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네. 사실 그 칼럼 내용에 보면 그대로 전하면 자기 편에게 등을 찔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주어를 바꾸면 자기 편을 등을 찌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표현은 어떠세요? 표현 자체가 되게 좀 날카로워 보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 칼럼의 결론이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결론 부분에서는 충정이 담겨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제 쓴소리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개선을 위한 정말 피드백을 드린 것이었다라고 그 맥락을 읽어주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비판에 또 이준석 대표 어떤 뜻이 어느 정도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만 한 번 더 입장을 밝히신다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저 같은 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한 자유에 무한 책임이 따르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 역시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 그 어제 그 저를 언급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셨을 네. 때도 저랑 따로 상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기조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어떤 지시를 통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네. 제 판단 아래서 제가 스스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이 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고 나서 대변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스럽거나 난처해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당내에서?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는 호의를 가지고 당연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좀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네. 좀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한 번 더 좀 상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전 정권의 훌륭한 장관을 봤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님의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칼럼이 있었고 또 그 글을 이준석 대표 공유하면서 조금 더 사태가 번진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상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올리고 나서 언론에서 주목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랑 소통하신 건 없나요? 아니,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안과 별도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무튼 당원권 정지 중인 상황에서 당 밖에서 이 당 내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있으시나요? 사실 네. 저랑 이준석 대표는 이 지방선거 때 마지막으로 소통을 한 뒤에 근데 그 전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소통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이심전심인 부분도 있고 뭐
네, 저희가 아까 그 자유와 책임 이 그 관계 안에서 항상 같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네, 특별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유와 책임 그 안에 있는 관계다. 그런데 언론에선 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선거 이후엔 특별히 연락을 따로 네. 한 적은 없다. 네, 그 전에도 뭐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이 대표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강대강의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당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미래의 모든 걸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과 같은 좀 강한 메시지는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네. 이게 5년 내내 이 어떤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당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선 이 대통령을 두 차례 연달아 등진 정치인에 대해서 네.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언데드 나 죽을까지 이제 등장하는 이 강한 표현들이 오가는 가운데 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도 사실 이것을 선뜻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친 언사는 결국에는 이 혹여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려고 했을 때 또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떤 미래에 다시 정치적 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잠재적 우군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군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부류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응원했던 인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면서 박민영 대변인도 포함돼 있고 또 정미경 네. 최고위원도 포함돼 네네네. 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선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측면이 있는 겁니까? 당내에서? 뭐 등을 돌렸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당의 아직 지도부의 위치에 있고 어떤 네. 당의 일원으로서 사실 대통령과 선을 긋고 간다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최선이 이제 두 분과의 중재를 통한 화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최후에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사실 당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그런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더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 역시 점점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방금 드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내 현안인 비대위 시간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당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을 하고 9일에 전국일을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질문 드리면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복귀가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겁니까? 뭐 가처분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일단 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아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이게 참 사실 이준석 대표도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안 해도 일단은 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게 좋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또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상으로 저는 분명히 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지지율 하락을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이 당내 갈등에서 양자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회복되기에는요. 이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혼란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뒤집게 됐을 때 이제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또 그게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비대위 어떤 초일기 상황과는 좀 반대로 당내에선 지지율이 좀 낮아진다고 위기 상황이냐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이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복귀를 위한 또 장치를 마련했지만 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당내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당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남아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미 문자 파동 이후로 사실 당 지도부 전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지도부 역시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강하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신뢰를 등에 업고 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분명한
한계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떠나서 당장 보이고 있는 현상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번 비대위 출범 관련해서 절차적 어떤 문제 제기를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이 어떤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ARS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당이 어떤 이런 중대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당 대표를 권리시키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모임에도 수십 명이 모이는 상황에 그 전국위원 수십 명을 직접 모으지 못해서 이 ARS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모양새가 썩 좋지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겸허히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죠. 지금 언론에선 청년 어떤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비대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면 네. 특별히 좀 듣고 계신 목소리가 있을까요? 뭐, 소개하고 싶은? 예,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따로 듣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사실 네. 제가 좀 가장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청년 보좌 역으로 어떤 윤석열 예. 대통령을 돕는 이런 그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또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준석 대표의 나는 국대다 플랫폼을 통해서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모두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그래서 끝까지 화해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던 겁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원칙과 원칙이 부딪혔을 때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안고 있는데 사실 네. 청년 그룹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네. 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그 지지율 기사를 유심히 좀 보셨는데 지지율도 화면에 좀 놓아주시고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갤럽 조사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뭐 여름 휴가 기간 중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보면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 지지율 하락을 이렇게 막고 있는 정치 신인 대통령. 또 문자 노출을 일으킨 권성동 직무대행 포함해서 이른바 윤핵관들. 지금 사태, 당내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한 사람을 꼽기에는 당정 모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저희가 그 12월 선대위에서도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사실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 권영세 현 장관께서 이 내부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장관 이 두 사람이 강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중적인 이런 호응을 이끌어냈고, 또 청년 보좌역들이 쓴소리를 통해서 네. 어떤 선대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정에 그때 그 선대위의 그 기능이 남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당과 대통령실 모두 각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짧게 쓴소리 하나만 하고 예,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짧게 글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지난 6개월 전 1월 6일 청년보좌역 간담회 때 제가 대통령께 드렸던 4가지 제언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한다라는 기대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추대하고 지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검찰총장 시절 이 혈혈단신으로 민주당과 싸우던 그 투기, 그리고 이 어떤 민주화 세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세대 교체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이 정교조, 그리고 어떤 민주노총, 이 시민단체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사회의 어떤 악의 뿌리,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지지를 잃어버렸던 것이고, 지금 다시 그때 그 상황을 환기하고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